오늘은 이제 FT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CO의 하위에서 FT가 이제 조절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 FT라고 하는 것이 이 트랜지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발현이 검출되는 지역은 주로 리프에서 발현이 검출이 된다. 그런데 이 리프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플라워가 만들어지는 지역인 메리스템, 우리가 shoot apical 메리스템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shoot apical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이놈들이 이제 플라워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조직에서는 전혀 FT가 디텍션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FT는 중요합니다. 1번 중요한데, 2번 메리스템이 2번 꽃은 이 트랜지션이라는 마커들은 이 메리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꽃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3 메리스템에서는 FT가 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전혀 디텍션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FT는 매우 중요한 유전자다. 트랜지션에 매우 중요한 유전자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결과물인 플라워는 메리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런데 3. FT는 메리스템에서 전혀 디텍션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자, FT가 CO 밑에 있었다고 그랬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FT는 트랜지션에 매우 중요한 유전자이고, 그런데 트랜지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플라워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관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메리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메리스템에서는 FT가 없더라.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기본 그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리즈너블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FT가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1. FT itself이냐? 아니면 FT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시그널링이 이 전달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FT가 이제 간다는 것은 FT 몰레큘이 이 리프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간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FT로부터 시작하는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FT가 여기서는 만들어지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하위의 몰레큘들의 어떤 신호 전달에 의해서 그 신호 전달이 메리스템까지 이동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T itself가 간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두 가지의 가능성은, FT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1-1이라고 합시다. 1-1 RNA가 간다. 1-2 프로틴이 간다. 라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리즈너블 하죠? 자, 뭔가가 이동을 하는데 FT가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FT로부터 시작하는 시그널링이 가든지, 그리고 FT가 간다면 갈 수 있는 것은 FT DNA가 가지는 않을 테니까 FT RNA가 가든가 아니면 FT 프로틴이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이고, 1번의 가능성에 대한 것은 다시 두 개의 그 뭐라 그럴까 서브 카테고리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요. 2번은 이제 어떤 하위의 신호 전달인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2003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플랜트 셀 페이퍼를 보면 이 메리스템에서 FT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03년 이후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2005년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학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냐? 이것이 간다. mRNA가 움직인다. 라는 보고를 학계에 하고 그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다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건 여러분들 인터넷 소사이티 가보면 이런 내용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곧 내용을 뭐라고 그러던데? 제못네? 제못네? 어쨌든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에요. 그 타이틀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전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제목에 쓰여져 있습니다. FT 진, 아라비덥시스 FT 진의 mRNA가 리프에서부터 슛 에이펙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 플라워링, 트랜지션을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궁금했던 다음과 같은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 중에 이 그룹이 저 그룹은 이제 우베 닐슨이라고 하는 요 줄의 맨 끝에 있는 우베 닐슨이라고 저 친구도 제 친구인데 스웨덴 친구요. 덩치도 엄청 커요. 내 한 2배는데. 근데 2005년에 다음과 같이 mRNA가 움직인다라고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 중에 이것이 맞다라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룹은 이제 어떤 연구의 테크닉을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잎이 있으면은요. 잎이 있으면 여기에 이 어떤 플랜트를 만들었어요. 어떤 플랜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플랜트를 만들었냐면 여기에는 HSP FT의 트랜스진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 HSP는 Heat Shock Protein. 그러니까 의 약자이고요. 얘는 따라서 이 HSP 프로모터에다가 요 프로모터에다가 FT 유전자를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이 FT 유전자는 뭐에 의해서 인덕션이 될까요? hit을 주면, hitshock을 주면 FT가 유도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진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HSP FT는 FT 유전자를 hitshock을 주었을 때 발현이 되도록 만든 그런 컨스트럭트고요. 거기다 더하기 하나 요것도 하나 컨트롤로 다 만들었어요. hitshock 프로모터에다가 거스 유전자도 한꺼번에 붙여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은 플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컨스트럭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FT 유전자의 발현은 hitshock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여기서는 거스 유전자의 발현은 hitshock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로직을 만든 이러한 컨스트럭트를 이 플랜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 그룹은 어떤 일을 했냐면 철판을 이렇게 대서
요 철판에다가만 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여기 이렇게 열선이 이렇게 있어서 마치 뭐 장판처럼, 물론 장판이 이렇게 작진 않지만 하여간 그 두 개 철판 사이에 열을 주고 두 철판 사이에 철판을 이렇게 두고 두 철판 사이에 이 잎이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요, 이 두 철판 사이에 잎을 끼워 넣어서 요 잎이 철판하고 닿는 요 부분만 열을 받도록 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닿은 부분, 요 부분만 열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지금 FT가 발연이 유도되는 부분은 요 부분에서만 발연이 유도되겠죠? 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만 히샥 FT가 발연이 되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발연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FT 유전자의 발연이 없고 요 부분에서만 FT 발연이 유도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 로직은 다들 이해가 되시죠? FT의 발연을 지역적으로 격리를 시켜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FT 발연을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요 지역, 실제로 유도를 한 지역과 여기 메리스템이 있는 이 지역, 메리스템이 있는 이 두 지역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히샥을 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양쪽 조직에서 비교를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컨트롤 실험이고요. 보시면 C번을 보시면 이제 히샥을 준 잎 하나에서만 퍼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놈을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히샥을 주고 나면 거스 유전자만 발현이 되고, 거스는 어떤 엔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거스는 엔자임인데 이 엔자임은 X글룩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 엔자임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프로덕트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은 하여간 이 색깔이 블루 색깔이 나옵니다. 프로덕트가. 따라서 히샥에 의해서 거스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요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프로덕트는 블루 색깔을 내기 때문에, 따라서 히샥을 주고 난 다음에 블루로 나타나는 지역은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된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결과는 물론 FT를 보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FT는 보진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이 구상한 요 실험 방법이 잘 워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서포팅 데이터입니다. 내가 히샥을 여기에다만 줬고 거기에서만 내가 원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났다. 딴 데서는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만 파랗게 발현이 일어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디텍션이 안 돼요. 좀 더 클로즈업 뷰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 메리스템 쪽에서 파란색이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보면 자기들이 구상한 이 실험 방법, 이렇게 잎이 있을 때 잎의 일부분에서만, 물론 저기서는 이걸 다 줬지만 이렇게만 열을 주고 여기에서만 거스가 발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메리스템 지역에서는 거스가 전혀 디텍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FT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FT도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에서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정보로 제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 실험의 연장선상인데, 이것은 이제 열을 준 잎이고요. 이쪽은 메리스템입니다. 열을 준 잎, 메리스템이고, 그리고 거스 유전자의 mRNA 레벨을 봤어요. 거스 유전자의 mRNA 레벨을 봤습니다. 자, 0은
열을 주고 난 후에 열을 주어놨을 때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1시간, 3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타임 코스로 봤습니다. 열을 줬어요. 열을 줬더니 열을 준 잎에서 GUS mRNA 레벨이 확 올라갔죠. 수천 배 올라갔다가 이제 열을 주고 나서 한 6시간쯤 되니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열을 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 잎을 대상으로 GUS mRNA가 GUS 유전자에 mRNA가 잘 발현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열을 주고 나서 발현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열을 계속 안 줬으니까 열 한 번 딱 주고 멈췄으니까 발현이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6시간 정도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열을 준 잎에서 잘 GUS 유전자 인덕션이 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메리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잎을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가운데 요 부분을 시간대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GUS RNA가 디텍션 되나 봤어요. 자, 발현량 전혀 디텍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혀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베이살 레벨이요. 베이살 레벨이고 hit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봤던 레벨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잎 쪽에서 지금 한 1600배 정도로 올라갔던 RNA가 있지만 메리스템 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즉 GUS mRNA는 우리가 잎을 한 장만 그립시다. 여기가 메리스템이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 잎이 있는데 여기서 GUS mRNA가 이렇게 발현이 유도됐어요. 약 한 1600배 정도 발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GUS mRNA 레벨에 변화가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GUS RNA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예, GUS RNA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 GUS RNA는 결론. GUS mRNA는 무브먼트를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A와 B 그림이 이 논문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자, A는 아까 GUS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A번 그림은 Hishack FT의 플랜트에서 열을 준 잎에서 FT 유전자의 발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FT 발현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잎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슈트 에이펙스에서 여기에서 FT mRNA를 디텍션을 시도를 해 보니까 열을 주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베이살 레벨에서 한 12시간에서 한 24시간 지났더니 이렇게 FtRNA가 높게 디텍션 되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아까 이 GUS하고 확연히 다르죠. GUS는 슈트 에이펙스 쪽에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GUS RNA는 분명히 잎에서 한번 확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에이펙스 쪽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고 FT의 경우에는 이렇게 잎에서 한번 확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슈트 에이펙스에서도 한
12시간에서부터 한 48시간 정도 사이에 한번 이렇게 피크를 보이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FT나 거스나 양쪽 이 잎에서는 약 한 뭐 거의 비슷하게 한 1600배 정도 mRNA 레벨이 확 올라갔는데 이쪽 메리스템에서는 거스는 거의 베이살 레벨이고 FT만 한번 확 올라갔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은 거스 mRNA는 움직이지 않지만 FT mRNA는 무브먼트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 종합을 하자면 히샥 FT라고 하는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이 컨스트럭트를 집어넣은 플랜트에서 열을 주었을 때 열을 어디다만 줬냐? 국지적으로 어떤 한 잎에다가만 열을 주었을 때 여기서 많이 올라간 FT-mRNA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리스템 쪽에서도 FT-mRNA가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 얘기는 이쪽에서 만들어진 많은 FT-mRNA가 이렇게 이동을 해온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 결론은 요거랑 거스 mRNA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조건 여기서 많이 발현이 올라갔다고 해서 항상 이동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동을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스는 이동을 안 했어요. FT는 이동을 했어요. 따라서 FT, 거스 뭐 이런 여기서는 두 가지밖에 실험 안 했지만 이 RNA는 이동을 못하고 요거는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선별적인 메커니즘이 있되 우리가 여기 어디 갔어요? 요 플랜셀 페이퍼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 여러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건데 우리가 내렸던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FT itself가 움직이고 그리고 FT itself가 에서도 mRNA나 프로틴 둘 중에 하나가 갔을 거라고 하는 것 중에 요 mRNA가 이동을 할 거다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데이터를 이 그룹이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되게 심플하고 당시의 과학자들이 이게 되게 궁금해했던 것을 풀어준 그런 이제 결과죠. 보시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잎에서 FT가 한번 확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 24시간쯤 뒤에는 에이펙스에서도 그 FT가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곁다리로 하나 볼 것은 지금 AB 그림은요 트랜스진의 FT입니다. 즉 히샥 프로모터를 달아놓은 FT고요. 요거는 인도지너스 FT입니다. 본래 얘가 갖고 있던 와일드 타입 개체가 갖고 있던 FT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도지너스 FT도 이렇게 히샥을 주고 나서 히샥을 여기 0에다가 줬으니까 0에 줬을 때 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쭉 인도지너스 FT도 올라가더라고요. 이 그룹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 걸로 봐서는 저기서 이제 이 그룹이 내린 결론은 오토 레귤레이션이 있다. 즉 FT인데 지금 저 플랜트는 두 개의 FT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지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인도지너스한 FT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넣어준 히샥 프로모터에 붙여놓은 FT가 있는데 이 FT가 히샥 프로모터 FT가 발현이 많아지니까 이놈도 덩달아 많아지더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FT끼리 이 안에서 서로
뭔가 오토 레귤레이션, 자기들끼리의 오토 레귤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인더지너스한 FT는 이렇게 뭐 여기서도 약간 올라간 걸로 봐서는 인더지너스 FT는 그 아까 요놈 트랜스진 FT만큼 정도의 효과는 아니지만 인더지너스 FT도 약간 여기 어디 갔어? 요놈 약간 효과가 있다. 제가 여기 잘못 얘기했는데 요 파란 거 요 정도 약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인더지너스 FT는 이제 빼고 요게 이 페이퍼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FT를 여기에 hit을 줘서 FT의 발현을 올렸을 때 그 mRNA가 메리스템 쪽에서도 이 FT mRNA가 디텍션이 된다. 언제쯤? 약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가 간다? mRNA가 간다. 둘째,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간다. 또 알 수가 있어요. 잎과 메리스템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거리에서 hit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24시간 정도의 피크를 나타냈기 때문에 약 하루 24시간 하루지. 하루 걸려서 여기에서부터 여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 FT가 여기서 인덕션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하루 걸린다. 24시간 걸린다면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시그널이 메리스템 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도는 왜 중요하냐면 자, 관다발계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물관과 체관과 물관이 있죠. 물관은 뭐가 가요? 물이 가죠. 체관은 체가 가죠. 체가 가는데 또 시험 답안지에다 체가 간다고 쓰지 말아라. 네, 채점을 해보니까요. 창의적인 답안을 쓴 학생이 한 2-명 있어요. 진짜 창의적이었어. 근데 막 헛소리는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써왔던 답안의 그 어떤 논리의 근거에서 창의적으로 쓴 학생이 있더라고요. 내가 점수를 엄청 잘 줬어요. 자기가 쓴 답안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제 체관이고 어느 하나가 물관입니다. 자일렘이 물관이고 여기 하나가 플로엠인데 체관인데 그러면 이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에도 어차피 이러한 파이프는 있어요. 사람의 혈관계와 비슷한 파이프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갖는 퀘스천 중에 어차피 여기에는 많은 양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양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양분이 이동을 할 때 패시브하게 가느냐 아니면 액티브하게 가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과학자들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방향으로 흐르면 일단 여기다 집어만 넣으면 얘가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건지 남들 이 어떤 체관의 플로우에 따라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흘러간다면 누군가가 요 놈을 잡아가지고 남들이 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체관 안에는 많은 양분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일단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FT라고 하는 녀석은 이 흐름하고 달리 그냥 흘러가는 거 말고 누군가가 걔를 끌고 일반적인 플로우보다 훨씬 더 빨리 끌고 가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가는 것만큼 흘러가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빠르게 흘러가는지. 지웁시다. 1번 남들만큼 가는지, 2번 남들보다 빨리 가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 데이터가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시간은 이미 알고 있고요. 24시간 걸리면 피크가 나타난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준 잎과 메리스템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 수 있고, 이 속도를 알면 이 질문, 남들만큼 가는 건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맞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즉, 이 FT라고 하는 이 플라워링에서 매우 중요한 이 물질은 mRNA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의 속도는 패시브하게 남들 가는 정도로 가더라. 일단 한번 파이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FT-mRNA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남들 흘러가는 정도로 그냥 흘러가더라. 전혀 어떤 그 액티브한 메커니즘이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더라 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내서 이제 사이언스에 내게 돼요. 사이언스는 이 논문을 보시면 이게 보여요? 맨 위에 파란색으로 된 글자? 뒤에 보이니? 뭐라고 써있니?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그런 일종의 주간지, 되게 짧은 것들은 그 풀 포맷의 형태의 논문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풀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기 논문을 읽다 보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그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Introduction. 그냥 뭐가 나오든 메소드 같은 거 나오죠. 머티리얼이나 메소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리설트가 나오고 디스커션이 나오죠. S가 더 많다. 디스커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나오죠. 이제 맨 앞에는 abstract가 있고, 그 더 위에는 타이틀이 있죠. 이 논문의 주된 타이틀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이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에는 써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부 논문이나 나중에 뭐 사이언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의 형태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abstract는 요약이죠. 자기 했던 일을 한 200, 보통 학술지에마다 다른데 한 200자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이거는 왜 했느냐, 그 일을 왜 했느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네가 어떤 문제가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러이러한 일이 솔브가 안 됐다든지, 기존에 이러이러한 일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를 여기다 기술을 하고요. 이건 뭐 재고네, 맞냐? 뭐
쓰는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요 두 개입니다. result는 말 그대로 결과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아니. 해석은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냥 결과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석 및 이제 고찰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걸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고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고,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고찰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되게 많이 쓰이는 곳인데, 고찰은 뭐냐면은 내가 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했던 결과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틀린지, 틀리다면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왜 다른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무엇인지, 같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갖고 이게 기존에 해왔던 어떤 설을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한다면 부합하는 거에 대해 쓰고요. 틀리다면 왜 틀린지, 거기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A라고 하는 그룹이 했던 거랑 내가 했던 거랑 다른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의 의미가 뭔지, 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논문의 구성인데, 사이언스나 네이처를 보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짧은 포맷의 글들이기 때문에 저런 포맷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레터의 형식을 빌고 있어요. 물론 레터라고 그래서 뭐 Dear 누구, 뭐 How are you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양식은 따르고 있되 이 섹션이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한 2장 정도, 여러분들 이 논문도 보시면은 지금 이 논문도 프린트 해놓으면 3장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3페이지? 3페이지 안에 저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나 네이처는 이러한 포맷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레터 형식을 비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그 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들은 그 에디터들이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한 호에 한 2개, 3개 정도만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나온 논문들은 대부분 레터인데, 이름이 레터라고 되어 있어요. 레터인데 그 중에 에디터가 이 논문은 정말로 우리 이번 뭐 8월호면 8월호, 10월호면 10월호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하면은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조금 더 공간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워드도 더 많이 책정을 해줘요.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선정된 일들이 리서치 아티클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일은 여러분 데이터를 봐서 알겠지만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당 2005년 9월 달에 실렸는데 9월호에 실린 논문들 가운데 에디터들이, 편집자들이 그 호에 몇 개 안 되는 이 리서치 아티클로 선정할 정도로 아주 그 임팩트가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레터이고요. 네이처의 경우를 보면 letter to n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레터야. 그래서 레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나도 네이처에 레터를 내야지. 그래서 Dear 누구누구.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레터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이제 상향 등급에 보면은 위에 등급에 리서치 아티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그 일이었고, 이렇게 리서치 아티클로 소개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고, 당시에 학계에 이제 큰 영향을 줬죠. 레터가 아니라 이제 리서치 아티클로 실렸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리는 그 호의 논문 중에서도 약간의 이제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제 좀 더 센 등급, 보통 등급. 물론 나는 이런 보통 등급에도 거기만 실어줘도 나도 감지덕지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문의 형태고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면 다음과 같은 포맷과 양식에 따라서 쓰게 되고, 사이언스 네이처는 대부분은 레터,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선별된 논문들이 리서치 아티클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논문이 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왜? 그만해? 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응, 알았어. 안 할게. 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미안해. 강의할게. 헛소리 하지 말라는데. 궁금합니다. 아예 아픈 얘기야, 그건. 아, 궁금하다. 궁금해? 네. 엄청 아팠어.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FT가 아니 움직인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mRNA가 움직이고 하나는 프로틴이 움직이라는 그런 이제 리즈너블한 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 당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FT에다가 여기 뮤테이션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FT랑 약간 다른 FT를 만들어 놨고, 이 FT는 여전히 플라워링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시퀀스는 약간 다른 FT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히샷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팅을 했습니다. 접목을 했죠. 여기 아래쪽에 FT가 있는데 뮤테이션 된 FT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아래다 붙이고, 그랬더니 이 위에 조직, 여기는 FT가 없는 조직인데 얘가 플라워링이 빨라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FT mRNA가, 이 FT 컨스트럭트가 이쪽 요 조직의 플라워링을 빠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합시다. 이쪽 그래프트 도너나 그래프팅에 시그널을 주는 쪽이나 그래프팅을 받은 쪽이나 여기 양쪽 다 FT는 없어요. FT 뮤턴트를 썼으니까 FT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은 FT는 뮤테이션이 들어간 FT인데 얘는 시퀀스는 다르죠. 당연히 뮤테이션이 들어갔으니까 시퀀스는 다르지만 얼리 플라워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FT였어요. 이거를 그래프팅 아래다 도너로 쓰고, 이쪽에서 실제로 플라워링이라는 이 메리스템 조직에서 요 녀석이 검출이 되나 안 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플라워링은 빠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펑셔널한 폼은 분명히 맞아요. 뮤테이션이 도입됐지만 펑셔널해. 그래서 이거는 잘 워킹을 하는데, 요 지역을 열심히 해봤는데 이 RNA가 디텍션이 되질 않아요. 이 RNA가 전혀 검출이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RNA는 안 간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틴에 대한 연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차였어요. 그랬더니 이런 논문이 나온 거야. RNA가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연구실에서 일을 하던 친구는 3일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술 먹고 안 나왔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남이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거든요. 그죠? 남은 안 되는데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남은 됐다는데 내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또 매우 어려워요.
게다가 남은 됐다라고 하는 논문은 사이언스에 나왔어. 우리는 안 됐대. 그럼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남은 됐다라고 그러고 사이언스에 냈는데 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뭐 개망신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학계에 정말 정말 왕또라이가 돼서 한번 미친 척하고 내볼 것이냐. 그 학생하고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디스커션을 하다가 결국 사이언스의 명성에 제가 졌습니다. 포기했어요. 야, 우리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접자. 그래서 접었습니다. RNA가 맞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절망에 빠져서 한동안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RNA가 맞구나. 왜 너 데이터는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런 이상한 결과를 내서 나를 공경에 빠뜨렸냐고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RNA가 맞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디에 나왔냐면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뭐냐? FT 프로틴이 롱 디스턴스 시그널링을 하고 플라워링을 인덕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전 논문은 어떻게 됐냐? 그전 논문은 리트랙션을 했습니다. 그 논문이 나오고 2007년 논문이 나오고 아까 저기 FT 프로틴이 움직인다라는 논문이 2007년 사이언스에 나왔는데 그 같은 호에 그 2005년에 논문을 냈던 그러니까 RNA가 움직인다라고 보고를 했던 논문은 자신들의 논문을 철회합니다. 잘못됐다. 자신들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 연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이언스에는 이렇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주장이고 그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거나 처리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리서치 아티클을 철회하고 싶다. 리트랙트 하고 싶다. 그 논문 이제 이러한 논문이었죠. 우리가 배웠던 mRNA가 FT-mRNA가 움직인다는 논문을 우리가 처리하고 싶다. 이 논문의 그 본래 논문의 그 이제 중국인이 이 first author였는데 이 우에마 플랜트 사이언스 센터를 이제 떠났어요. 사이언스 페이퍼를 내고 이제 다른 데 잡을 잡아서 another 포지션을 잡고 떠났는데 그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어떤 이상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이 데이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리얼타임 PCR, 우리가 저기 mRNA, FT-mRNA 확 올라갔다 떨어졌고 멜스템에서 mRNA가 디텍션 안 됐다고 하는 그 PCR 데이터를 보니까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Analyzed incorrectly 분석되었다는 걸 알아냈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제거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그 increased weight, 그러니까 좀 더 가중치를 주어서 분석을 할 때 가중치를 줬다. 그러니까 즉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리얼타임 데이터, 리얼타임 PCR 데이터를 이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를 다시 제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subjected to correct statistical analysis 했을 때 대부분의 리포트된 그 중요한 차이들,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들 간의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의 대부분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 리프에서 확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다음 멜스템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하는 것들이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그 significant difference들의 대부분은 사라졌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페이퍼의 전체를 다 리트랙트한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다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휘샥 프로모터를 써서 싱글 리프에다가 휘샥 프로모터를 붙여가지고 휘샥을 주고 플라워럴 인덕션을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데 we failed to detect movement of the transgenic FT-mRNA. 우리는 다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T-mRNA가 움직인다는 것을 재현할 수 없었다. 검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조차도 리트랙트 한다. FtRNA가 Floral Inductive Signal Moving from Leaf to Shoot Apex. 그러니까 leaf에서 shoot apex로 움직이는 그 개화를 유도하는 시그널의 일부분임을 mRNA가 일부분임이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그 결론조차도 우리는 리트랙트 한다. 철회한다.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scientific misconception that have resulted from the publication of this data.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야 FtRNA가 맞나 보다. 거기에 막 또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 그 any scientific misconception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요 뒤에 문장은 대부분의 그 retraction paper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first, 그러니까 author, 이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은 이제 황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인데 strongly object to the retraction of the paper. 이 페이퍼를 retraction 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자기 데이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retraction을 하는데 author로 끼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다. 지금 이 retraction 하는 이 author 이 4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본래 오리지널 페이퍼에 있던 사람이 다 이 retraction 페이퍼의 author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first author, 이 황, 그 친구는 여기서 빠졌죠. 그런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시점에 이 우베가 COFT 우리가 배웠죠? CO랑 FT 모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이제 그 포플라에서 사이언스에 또 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COFT 레귤러터리 모듈에 관한 이 트리에서 포플라 트리에서 FTCO에 관한 이 얘기들은 이 리트랙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는 그 시리즈의 논문이라면 하나가 철회가 되면 그 뒤에 후속 논문들은 다 철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냈던 요 사이언스 요 논문 요거는 COFT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철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논문에서 이 그 퍼스트 오서는 컨스트럭션하고 요 플라스미드를 분석하고 하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들은 이 서포팅 에비던스에 들어갔지 얘가 중요한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다시 이밸류에이션 했는데 제대로 리포트 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자, 따라서 그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사실 왕왕 일어나요. 리트랙션, 서미션하고 리트랙션하고 하는 일들은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곤란하고 그게 거기에 대한 그 보강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 일치된다라고 주장하는 페이퍼들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학계에 우리나라 학계에 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 그 김빈내리 교수께서도 한번 철회를 하셨어요. 그거는 약간 이런 케이스하고 달리 우리가 마이크로 RNA 실험을 할 때 주로 쓰는 어떤 시약이 있는데 그 시약으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른 시약을 써봤더니 본래 냈던 결과와 다르게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논문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 여름쯤에 한번 이제 데이터를 철회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요 경우는 이제 그 저자가 왜곡된 시각으로 데이터를 약간 조작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 논문이 철회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를 종합을 하자면 FT는 리프에서 발현이 되고 메릴스템에서는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FT가 아마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 FT 이동은 RNA 아니면 프로틴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FtRNA가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2005년 그 무렵에 나랑 내 실험실의 학생 지금 이제 영국에 나가 있는데 그 두 학생은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RNA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결국 우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되면 뭐 합니까? 우리 논문을 못 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07년
그 프로틴이 움직인다라는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틴이 움직인다라는 페이퍼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